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법과대학 한의원 교수입니다. 말씀대로 척추 신경 수술 받아가지고 숨이 가쁘고 그런데 북한이 보복을 미국에서 전공하고 또 국제 논문에도 쓰고 그리고 그걸 이제 단편적이고 더 크게는 국가안보 더 구체적으로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저는 통일을 대비한 국가정보기구의 중요성, 필요성을 역설을 했습니다. 국가정보법 개정에도 많이 관여를 했고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통일이라고 하는 그 환상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한 자리에서 탈북민들을 많이 뵀습니다만은 우리가 못하면서 여러분들한테만 또 부담을 지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소중한 자산이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통일에 있어서 탈북민을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기관이 되어야 되는 우리 남한 사회는 과연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공감대를 가지고자 합니다. 잠깐 자료 27페이지를 보면 알지만 27페이지를 잠깐 봐주세요.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수식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27페이지에 보통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가지고 중간에 있습니다. 실패국가, 그대로예요. 미국 로스쿨에 가지고 그대로 실패국가, 깡패국가, 동토의 왕국, 지금 와 있습니다만 부시 대통령이 말한 아게추, 21세기 순계진 군락, 터널국가, 수용소군도, 영용국가, 군사국가, 폐쇄국가, 한마디로 제가 말하면 종교집단. 자, 이렇게 수식을 합니다. 여러분, 통일이 뭐예요? 통일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랑 합치하는 거잖아요. 이런 평가를 받는 나라랑 합치하는 거가 통일이에요. 그렇죠? 아주 멋지고 아주 비전 있는 나라랑 지금 합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나라랑 합치는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고 어떤 이념을 가져야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나라가 너무나 순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7페이지 처음에 이거를 사실 병원에서 썼어요. 아이들 연구한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어날 때마다 아이들을 메모했습니다만 저는 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정치권, 정책권, 시민사회, 또 탈북민들 사회, 교수사회 그 어디에도 통일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는 없었다. 거저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하는 한마디를 하니까 그제서야 뭔가 있는 것 같이 붕 뜬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거기 있었습니다만 27페이지 NIC라고 해서 전세계 최고의 정보 분석 기구입니다. 이 전세계 최고의 정보 분석 기구인 NIC가 보통 15년 미래 예측을 합니다. 15년이 한계로 봐요. 15년, 16년, 17년은 예언이라고 보지 예측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미래 예측 보고서를 병원에서 뒤져봤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최장기가 2030년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자, 2030년 이 보고서에 북한이 나올까요? 북한이 나온다면 그때 통일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북한이 안 나오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제가 뒤져봤어요. 앞에는 영어로 그냥 내가 급해서 쭉 썼고 북한 나오죠. 노스 코리아 첫 문장에서 더부터 해가지고 레이닝 노스 코리아 나오죠. 포텐셜 블랙 스완 위에 나오죠. 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으로 얘기하기 전에는 전 세계 최고의 정보 분석 기구인 NIC의 국가정보위원회 분석 보고에는 노스 코리아는 1930년에도 존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블랙 스완이라고 하는 거 지구적으로 재앙 중에 하나인 다음 페이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18페이지 6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노스 코리아 북한은 WMD를 사이버 어택에 주된 국가로 노스 코리아 또 나오죠. 노스 코리아 있다는 얘기. 그래서 결국 제가 보기엔 전략적인 숙고가 전략적인 대비를 전혀 없이 우리도 같이 그 흥분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거를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미래는 결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NRC의 이 예측은 NRC에서는 예측일 뿐이고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을 하고 통일이 재앙이 아니라 대박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뭉뚱그려서 생각을 해서 합니다. 통일에 대한 군 전례가 이미 1989년도 베를린 장벽에 붕괴된 독일의 사례가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례를 알아야 우리가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거고 모방적 창조를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냥 막연한 환상 속에서 통일을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통일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지금 남북 대치 상황에서 무력 통일을 하는 거죠. 전쟁을 하는 거예요. 통일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보기에 통일이 대박인데 통일이 될 전망이 안 보이면 전쟁 선포하고 무력 통일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쉽지 않겠죠. 또 상당히 피해가 클 거란 말이죠. 이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자생적 평화 통일을 유도하는 겁니다. 자생적 평화 통일은 독일에서 하는데 독일이 통일된 것은 서독이 원해서가 아니라 독일의 내부에 동독의 내부에 이미 기운이 있었던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제가 보기에 탈북민의 역할론이 제기되는 것은 북한이 통일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내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역설적이긴 합니다만 그 내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김정은이가 장성택 같은 사람 몇 개 더 기관총으로 총살해버리면 돼요. 김정은이가 몇 번 더 미친 짓 하고 되는 거예요. 그럼 북한 주민도 지금 종교 체면에 걸려 있어서 이성적 판단을 못합니다만은 장성택 죽인 거 그냥 넘어가죠. 그러나 몇 사람도 죽이면 북한 주민들도 깨어날 거예요. 아니라고. 이거가 자생적 평화 통일 분위기를 북한 내부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 분위기를 만드는 거가 북한 노동당 정권도 만만치 않은 집단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유의 기운을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자유의 기운을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북한이 통일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자유를 짧은 시간에 제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자유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이에요. 북한은 9번째 핵무기 보유국입니다만 북한의 그 미완성 폭탄은 가능합니다만 무기화는 됐습니다만 그러나 소형화 경량화에는 아직은 못 미친단 말이죠. 그거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자유라고 하는 핵폭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자유는 무척 엄중한 개념이거든요. 자유는 무척 복잡한 개념입니다. 이 자유를 퍼뜨리는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그 대한민국은 여러분들한테 자유를 선사를 잘 못했어요. 그렇지 반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사받은 자유를 여러분들이 떠나온 북한 주민한테 되돌려주기에 충분한 준비가 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자유의 물결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정보가 유통되지 않는구나. 다른 거 안 해도 북한 주민이 북한의 자유가 들어간다는 건 궁극적으로 뭐냐면 북한 주민의 이성을 일깨워준다는 걸 얘기합니다. 북한 주민이 이성을 일깨운다는 건 제대로 판단 능력을 가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북한 주민이 제대로 된 판단 능력을 가지게 만들기만 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이게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었던 거예요. 독일은 1972년도에 동서독 교류를 하면서 자유로운 그 평화와 화해 문을 해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자유를 맛봤죠. 그래서 1989년도에 무조건 동독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나갈 때 우리들도 못 나갔습니다. 이게 독일 통일의 원동력입니다. 이거가 안 되면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자발적인 통일 분위기를 만들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 만들어주는 거가 사실 대북 전단지, 북한 방송, 비밀 정보 요원들의 북한 내에서의 행동, 우리 남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통일을 거저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방책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게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여러분들이 두 군데 나라를 다 살아본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의 의미를 알아서 참된 자유의 핵폭탄을 북한에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떨어뜨리는 다음에
방법론을 우리가 그 이념적인 지점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도 한경도고 저도 누님이 북한에 있어요. 태어나기는 저기 속초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아버님은 실향민이 돼가지고 북한에 대한 애증이 있죠. 그러나 저희 어머님도 인공통치를 당하셨던 분인데 아버님이나 어머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보다 훨씬 강하다. 어설픈 통일은 외형상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자유민주 평화 통일이 아니라 사회민주 통일, 인민민주 통일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섣불리 외형적인 통일을 이뤘을 뿐이지 자칫 우리가 통일 이념론, 자유 평화 통일에 대한 이념론이 없으면 북한이 원하는 통일이 됐다는 것도 될 위험성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통일에 대한 이념은 자유 평화 통일이 돼야지 그거가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제 원래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참 박근혜 대통령 통일 대박론 죄송합니다만 제가 국가원수한테 해서 그건 내가 좋아하고 그분이 리더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뭐 존경 안 하는데 비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건 조금 아쉬운 표현이다. 통일 대박론은 아쉬운 표현이고 비판받을 표현이다. 경솔하실 표현이다. 이렇게까지 못해도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자, 통일의 대박론 얘기를 했을 때 그 효과를 몇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통일의 경제적 효과, 북한에 지하자원이 많고 노동력이 싸고 이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문 목사님 얘기했습니다만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통일 여건이 소득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통일되기만 하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투자할 거다. 할 거예요. 그럼 통일 한국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 지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의 경제적 효과는 큽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또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통일의 군사적 효과 크죠. 더 이상 제가 지금 무기 경제 안 해주니까 크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가장 큰 통일의 효과는 사회 통합 효과예요. 이 시대 대한민국이 불행한 이유는 공산주의라고 유일하게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산주의 숙주, 북한에 기댄 종북 세력이 있는 거. 소위 말해 제가 종북 세력이라고 그런 말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북한이 없어지면 어때요? 단적으로 이석기야 통합민주당인가요? 통합당인가요? 그런 정당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북한을 추종하는 정당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 외로운 늑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대한민국이 분열만 안 됐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4만 5만 달러를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발목 잡는 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통일의 가장 큰 효과는 공산주의 숙주가 없어진다는 그 효과예요. 남한의 분열을 보는.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굉장히 판단해야 됩니다. 주변에 내가 국제정세까지 또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이것까지 도입해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주기에는 어렵습니다만 통일이 대한민국의 대박이 되면 주변 강대국들이 그만두겠습니까? 허용하겠습니까? 통일이 초강력한 대한민국을 창출한다라고 하면 누가 그걸 허락하겠어요? 미국이 원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독일 사례가 말해줍니다. 독일이 1972년도부터 평화무드를 통해서 통일을 하려고 했을 때 미국에 몇 번 타진을 보냈어요. 서독에서. 근데 미국이 예스하잖아요. 소비에트 공화국 노죠. 당연히 노죠. 영국, 불란서 얼마나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까? 두 번이나 격탁개탕에서 노죠. 당연히 노였어요. 다 4대국.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다 노했습니다. 독일은 통일 전략을 바꿨어요. 대박 독일이 아니에요.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표현 안 했어요. 반대하니까 안 했어요. 뭐냐?
독일의 통일 전략은 강력한 통일, 대박맞는 통일에 대한 통일론이 아니라 유럽 평화 질서에 기여하는 통일이다. 독일의 통일은 강력한 통일을 위한 것가 아니라 유럽 평화 질서에 이바지하는, 동소독의 부절됨으로 인해서 그 위협 요소가 고조되는 유럽에 우리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바지를 하는 통일이다. 이렇게 수정을 했죠. 완화를, 머리를 팍 숙인 거죠. 팍 숙인 거. 진심을 팍 숙인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타진했어요. 미국은 조건부로 오케이를 했어요. 동독이 나토에 남는 조건으로 우리 오케이해야 된다. 이게 현실입니다. 통일이 대박이라고 그러면 대박이 될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 군사적, 사회통합적 대박이다 그러면 아까 목사님 얘기했습니다. 중국 50수가 된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그렇게 했죠. 그거를 내락을 받은 다음에 지금 와 있어요. 독일 사인한 독일의 동독의 총리가 지금 와 있거든요. 데메지에르가 와 있습니다. 지금 신라 호텔에 묵고 있을 거예요. 로터 데메지에르 동독 총리가 사인한 사람이에요. 지금 사인했는데 동독은 어떻게 했냐면 그 데메지에르 수상하고 소독 수상하고 국내법적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독일에 대한 통일에 대한 사인을 하고, 그래 끝나기 안에 그거를 통일한 다음에 이 문서를 가지고 국제법적으로는 4개국 미국, 소련, 프랑스 연구원에서 승인을 받는 거예요. 이게 2+4협약이에요. 2+4협약이에요. 통일은 필요는 한데, 필요는 하고, 우리 제가 봐도 뭐 대박이긴 한데, 그냥 사회 통합적 효과여서 공산주의 숙주를 없애버리니까 통일만 되기만 하면 종북 논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통일만 되기만 하면 더 이상 우리 이런 너무나 허무한, 너무나 이거 정신어지러운, 저 다 상대할 수 있어요. 제가 맘만 먹고 상대한다. 아무 쎄쎄빨간 사람도 전다 제가 다 응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죠. 이런 일이 없어질 거랍니다.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19페이지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정작 그 집행기구인 우리 통일부는 어떻게 통일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내가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19페이지 도표가 통일부의 도표를 제가 그대로 한 건데 참 환장하게 들어요. 환장하게 들어요. 이제야 헐레벌떡이겠네요. 자, 한반도 통일 시대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통일 친화적 사회로 전환하고 통일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을 아까 송대정 소장님 말씀했습니다만 여러분이 통일 국민교사가 돼서 해야죠 당연히.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알죠. 했어야 되는데 뭐 이제 와서 통일 교육을 추진하고 뭐 맞춤형 정착 지원을 이제 와서 하고 한 20년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통일부의 통일 정책을 여러분들 활용하기도 하고 여러분 지원하고 이게 말이 되겠다면요. 다시 NIC 제가 전략 보고서를 원용할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전혀 준비가 안 됩니다. 통일이 뭐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걸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통일에 대한 방법론, 이념론을 고민한 다음에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통일의 모습이 자유의 핵폭탄을 북한에 투하시켜서 북한이 그러니까 모든 주석학들, 모든 그 아주 정통적인 연구 결과가 그렇지만 통일을 통일 안 되는 거니까 북한이 원하는 경우에 통일이 되는 거예요. 북한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때 통일이 되는 거예요. 북한의 정보가 확산돼서 자유의 분위기가 확산돼서 북한이 스스로 막을 내릴 때 우리가 그때 사인을 하는 거예요. 사인을 해서 국내적으로 사인하고 국제적으로 추인받아서 이제 통일이 되는 건데, 그러면 북한에다가 자유의 물결을 투하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이라고. 송대정 소장님 얘기했지만 양쪽 다 살아도 양쪽 나라에서 다 살아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예요. 중요한 자유. 역사적으로는 조금만 제가 보충 설명해 주면 역사적으로 자유라고 하는 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자유로워진 지는 800년밖에 안 돼요. 1215년 마그나 카르타라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자유를 가짐으로써 신과 동격의 존재가 됐다고 그래요. 어떤 인권법 쪽에서는 자유는 뭐냐? 우리가 자유 나는 괴롭히기 위한 거 아니에요. 자유는 이석기가 말이지 잡혀 들어가면서 손대지 마.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남한테 투정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뭐냐? 꿈을 실현하는 도구예요. 인간은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꿈,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동물인 거예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희망을 실현하는 도구지 국가한테 나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어, 나 막말할 자유가 있어, 막 드러놓고 땡깡으로 이 자유가 아닌 거예요. 자유 공부가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자유를 공부를 해서 자유의 전령사가 되어야 된다. 이 북한을 통일의 현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식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는데 저는 좀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반 탈북자하고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만 일반 탈북자하고 브레인 드레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시는 경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브레인 드레인을 지식인들, 그래서 엘리트 탈북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히 역할은 다릅니다. 분명히 역할은 다 탈북자이긴 하지만 내가 정보적 측면에서는 내가 여기에는 이번에 말은 하지 않을 거라고 안 하려고 해요. 지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있습니다만 사실 어느 나라나 그 임수경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탈북자를 가지고 변절자, 트레이터라고 그래요. 변절자, 뭐라고 또 개새끼, 군번동생이 이렇게 했듯이 사실 어떤 나라를 떠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정보적 측면에서는 스크린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탈북자를 제가 보기에는 일반 탈북자, 엘리트 탈북자로 나눈다 그러면 엘리트 일반 탈북자들은 북한 일반 사회의 자유의 핵폭탄을 터뜨리는 거고 엘리트 탈북자들은 그야말로 견고한 사상적, 종교적으로 아주 공고화된 북한 노동당 핵심 세력들을 와해하는 데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김일성 대학 출신은 김일성 대학 출신이 해치우는 게 낫겠죠. 김일성 대학 출신은 서울대학교 출신이 갔다가 서울대학교 출신 당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거예요. 러프하게 그 정도 제가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자유의 물결을 터뜨리는 그 좋은 방법이 제가 지금까지도 저는 한의원교에서 북한인권법을 다 했습니다만 북한인권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북한인권법의 가치를 오해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북한 박지원이나 이런 사람들 북한인권법을 내정간섭법이에요. 북한인권법 아빠법 북한인권법은 아빠법이에요. 북한인권법은 평화통일의 선도법인 거예요. 북한인권법은 경제적 선지원법인 거예요. 북한인권법은 통일 정치작업법인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자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통일하게 되면 부작용이 더 많은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인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지금 딱 통일해버리면 깨지기도 쉬운 거예요. 북한인권법은 통일에 대한 선투자법입니다. 북한인권법은 국제적 기준에 맞춰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인권적으로 지원하면서 진정한 이성적인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한 기본법이에요. 이 북한인권법의 참된 가치를 모르면서 너무나 많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북한인권법을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악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실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을 말하는 그 수많은 교수들도 사실 수많은 사람들도 북한인권법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의 자유의 핵폭탄을 터뜨리면 북한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드리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서 더 소중한 것을 더 중요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고자 합니다. 희귀한 연구기는 합니다만 경희대학교에 있는 그 외국인 교수가 이쪽에 좀 많이 연구를 했어요. 통일 이후의 대한민국의 모습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통일 이후의 모습도 알아야 통일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그림을 잡을 수 있잖아요. 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 이후에 통일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 이후의 정치 체제에 만약에 마음 놓고 얘기해도 되죠. 통일 이후에 대통령제가 된다고 했을 때 통일 이후에 대통령을 지금의 야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했다라고 봐요. 외형적 자유통일 평화 했는데 그분이 했다고 봐요.
우리가 그분 연구 결과나 제가 고민하는 건 통일 이후의 정치체제의 모습을 고민하는 거예요. 한문적으로는 대한민국 한반도의 통일을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주 소중한 통일 가치거든요. 이거는 우리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통일의 모범 사례가 돼야 될 대한민국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새로운 문명 창조다. 단순한 동북아에서의 어떠한 국가가 질서를 재편하는 것가 아니라 새로운 문명 탄생으로 보는데, 이 새롭게 탄생하는 문명에 대해서 오늘날 이 썩어빠진, 오늘날 이 선동적인, 오늘날 이 잘못된 대한민국의 외형적인 민주주의 체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가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로운 문명 창조의 모델이 돼야 될 남북 통일 대한민국의 모습에 지금 이 썩어빠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그 초대 국회의 국회의원으로 그대로 가는 게 맞을까요? 그거를 고민해야 됩니다. 예, 그걸 고민하셔야 된다. 하나만 더 붙이고요. 2013년 제가 국정원 관련해서 국회 공청회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2013년 국제인권민간기구인 프리덤 하우스가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193개국이 있는데 민주주의 몇 개국이나 할 것 같아요? 민주주의 하는 나라는 61%밖에 안 됩니다. 70여 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최선의 정치 모델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이념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아주 가치가 있죠. 나라의 국민이 주인이다. 근데 이 국민은 이성적인 존재의 경우에만 가치가 있는 거지, 이 국민이 깨어있지 못할 경우에는 민주주의는 독인 거예요. 민주주의.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많은 나라가 민주주의를 채택하지 못하고, 맞아, 여러 사람이 공화정도 하기도 하고 귀족정도 하기도 하고 표현하기 거북합니다만 제2의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나타나서 통일 대한민국을 끌어가기도 한다 이거예요. 과연 새로운 문명 창조라고 일컬어지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정치체제에 대한 미래 비전 없이 통일의 대박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재앙이 될 수 없고 재앙이 될 수 있고,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이 당했듯이 그 사람들은 한번 통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인민민주주의로 만들어가는 데는 선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가정보기구를 전공을 하고 국회에 가서 역사를 하다가 통일 후, 독일의 사례를 보면 통일 후 10년 내지 15년까지는 지금과 같은 국가정보원의 통합체제로 가야 된다. 지금과 통합체제로 가야 된다는 여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통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화해서 저도 10년, 통일 후 10년, 15년 되는 걸 보면 여기 계신 분이나 저는 이미 주역에서 물러나야 되는 자리에, 제가 통일에 대한 이 비전이 새로운 문명 창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시고, 누가 사실 더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지금부터 10년, 15년 후 지금 통일된다고 봤을 때, 제대로 된 통일 한국의 모습은 10년이나 15년 후에 정착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미 리타이어 한 때잖아요.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역이 돼야 될 일입니다. 제가 다른 거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 만약에 의문이 있다 그러면 응답수. 제가 응답.